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멘탈 진짜 강한 사람들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멘탈은요, 매일매일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사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인생의 허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죠. 누구나.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무너지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꽃길만 걸으면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다 잘 지내죠. 문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나, 이걸 미리, 그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고 멘탈 근육을 항상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도 이제 이 멘탈 근육을 유세미 코치와 함께 키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마음 습관, 마음의 원칙을 난 다르게 할 거야. 내 멘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습관을 다르게 갖고 가 보겠어. 라고 결심하는 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회사에서 신경이 계속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뭐 동료도 그렇고 유난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난 지금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김대리가 날 짜증나게 해,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먼저 이제 컨트롤하면서 상대한테 맞설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후배가 인사를 삐딱하게 혹은 이제 말대꾸 막 거슬리는 짓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는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후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저 후배 때문에 후배가 날 짜증나게 해, 후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감정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뭔가 이제 에너지, 감정, 좋은 기분 이런 거 뺏어갈 수 없어. 난 낭비 안 할 거야. 라고 그 상황에서 결심하고 생각하고 자꾸 연습해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만약에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출근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차 안에서 듣고 계신다고 하면, 자,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해 라는 소리는 하지 말자. 그리고 누군가가 날 짜증나게 한다 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저 친구한테 그런 나의 좋은 기분 이런 거 뺏기면 안 돼. 자, 난 낭비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자. 그렇게 알아차리자.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실험해 보셔도 대단히 이제 아주 유익한 그런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접으세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살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게 멘탈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컨트롤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하고 남 탓, 원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방 파는 회사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매장에서 컴플레인이 걸렸어요. 그냥 같은 스타일 가방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솔루션을 딱 떠올리는 사람은, 그럼 이 문제를 계속 비슷한 가방류에서 지금 컴플레인이 계속 거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 방법, 가장 쉽게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일단 누구 탓을 해야지 뭔가 거기에 의지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지 이 약한 멘탈이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원망하고 남 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 때부터 내가 문제될 거라고 그랬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디자인 팀 다 들어오라고 해, 뭐 아니면 또 뭐 누가 문제야,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멘탈 약한 사람입니다. 멘탈 약한 리더가 있으면 그 조직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벌어진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컴플레인이 5개, 하루에 막 나다다 5개가 걸렸어. 그리고 막 SNS 막 돌아다녀. 컴플레인 그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내가 이미 거기는 벌어진 일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 뭐지? 빨리 솔루션을 찾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도록 상황을 막자. 두 번째는 이미 걸린 컴플레인, 저 손님의 입을 어떻게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과하고 보상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출근하시는 길이라면 자, 내가 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일, 컨트롤할 수 없는 일 구분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기를 쓰지 않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막 쳐다보면서 집착하면서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웃는 얼굴 하면 나도 같이 기분 좋아지고 저 사람이 막 찡그리면 막 내가 막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가장 멘탈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멘탈을 좀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라고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야구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막 회식 시간에 책 펴놓고 야구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야구를 책으로 배운다고 흉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 배우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럼 남들이 흉볼까봐 책도 안 봐요? 책을 봐서라도 배우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을 제가 보고 딱 느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좋은 일들을 하면 그게 좋은 거지. 필요한 일들. 내가 지금 야구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야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남들이 흉을 보든지 말든지 자, 책이라도 지금 막 야구 먹고 나가 뛸 수는 없으니까 책이라도 보자. 나한테 필요한 일이 그거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에 남의 눈 별로 의식 안 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내 멘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네. 이런 소리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척만 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 인정한다고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내 실력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성공한 연예인들 특히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인맥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실력 있으면 그때부터 인맥은 저절로 생긴다. 이런 얘기를 그때 그 박진영 씨가 가수 박진영 씨 지금 그 JYP 박진영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 그 어떤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사람 관리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 실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은 상황,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보다 경쟁력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나를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마음을 울리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주인공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뭐 환경이 어때서 건강이 안 좋아서 다 상황을 얘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갖고 싸워야 되는데 핑계를 댄다고 무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처해진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처해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이라는 그런 전쟁터에서 누구는 성실함이라는 무기, 누구는 머리 좋다는 무기, 누구는 체력, 누구는 맷집, 누구는 사람들과의 융통성, 뭐 친화력 높은 성향, 누구나 각자 자기 무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무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내가 갖고 내 손에 없는 무기, 딴 사람 손에 든 무기만 계속 쳐다보고 막 좌절하고 이렇게 되면 멘탈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유리 멘탈, 뭐 코코다스 멘탈 이렇게 되는 거죠. 처해진 상황을 탓하는 데는 의미가 없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지금 결심하면 나의 멘탈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여러분들과 이제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멘탈 이야기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 멘탈을 계속 훈련해서 우리에게 이제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멘탈로 여러분들이 아주 가뿐하게 수월하게 그 허들을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인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